고집.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고집, 때때론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뚝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고집과 뚝심으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찾아내고 보존해가는 사람들. 현재의 기술로 전통 문화의 가치에 빛을 불어넣는 오늘의 주인공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전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 듯 역사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전주의 한 갤러리.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500년, 1000년 된 그리고 미래 전략자산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헤리티지, 문화재들을 응원하고요. 그 응원의 결과물로요. 대중화나 산업화를 시키고요. 최후의 결과물은 전승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우리 헤리티지의 자부심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 종사자까지 고용하는 게 의 사회적 목표. 그러니까 이수자부터 일자리 없는 이수자부터 고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따지면은 국가문화재가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그거랑 협업할 수 있는 분이 3분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잘 엮어내고 매년 그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놓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는 그래서 과학화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콘텐츠 융합이라는 새로운 전통문화 살리기에 나선 김동철 대표의 갤러리는 시민의 무형문화재와의 협업과 전통문화 이수자와 전수자의 지원과 홍보, 그리고 현재의 첨단 기술력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세계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욕망은 커집니다. 보통 만불 시절에 3만 불 수준을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으로는 3만 불, 4만 불로 가서 헤리티지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지금 익히 알고 있는데 그 고리를 못 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벤치마킹 해야 될 곳이 밀라노라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는 파리라는 도시입니다. 파리는 명품하고 밀라노는 명품 가지고 다 왕하고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된 전통만 있으면은 헤리티지로서 산업의 가치를 갖고 있죠. 억겁의 시간이란 긴 세월을 고스란히 가진 역사의 흔적들. 김동철 대표는 이 전통 문화의 신비로운 외관뿐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스토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회화나무는 수령이 1500년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불문하고요. 이 나무는 복을 주는 나무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데 지금 우리는 정성스럽게 지금 전 세계 마지막 남아있는 통상강 기법, 이거는 회화나무하고 향나무하고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향나무가 들어가서 일일이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쪽은 에보나이트를 쓰는데 특히 이태리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사회적 기업인으로서 전통 문화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는 천년도시 전주와 전북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스토리텔링화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현재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천년된 거는 무형유산을 유형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이 오래된 흔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흔적 자체에서 천년이라는 전주를 상징할 수 있을 만큼 문양이 대단히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그다음에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상징물로서 미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걸 대중화시킨다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먹거리로 변신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산업의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헤리티지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 갤러리엔 전시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한지 콘지 오디오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소병진과 여기 보면 한지장, 홍춘수의 한지. 홍춘수의 한지는 뒷면에서도 보실 수 있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오디오가 아니라 그냥 한국적인 가구의 문양을 보여주는데 우리 독자 기술과 결합을 해서 오디오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120년 오디오 역사상 특허를 시스템에서 처음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한지 쪽에 한지 오디오 쪽에 이 특허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저희의 주력 상품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빈티지로는 최고 수준인 거고요. 하이엔드로서는 저희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빈티지로서는 이 정도 소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의 중심이 한지라는 분을 한지의 산업화, 한지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산업화 모델입니다. 이거가 소리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지장하고 결합돼서 스피커가 됐고요. 디자인은 독특합니다. 소리를 모아서 위로 이렇게 소리가 일러지게 하는데 여기 지금 십자가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1801년서부터 1860년까지 전주에서 천주교 박해를 이룰 때 옹기교촌이라는 마을이 생겼습니다. 옹기교촌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옹기로 먹고 사는데 당시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옹기에 성물을 담거나 쌀 같은 것을 담아서 서로 주고받고 했죠. 그때 박해의 표시로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해가지고 서로도 암호같이 초기 기독교의 이투스와 비슷한 문양이 나타나죠. 초기 기독교는 물고기였는데 거친 십자가에다가 옹이라고 쓴 것 같았는데 당시 관아에서는 이걸 잘 눈치채지 못해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의 천주교 초기 박해를 상징하는 것이죠. 전통 공예품과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이루어진 한지 콘지 오디오는 음악 심리 치료의 체험 공간을 제공해 치유관광이라는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그 보존 넘어서서 활용으로 들어가긴 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국가가 이걸 하기에는 부담이 좀 많고요. 민간이 먼저 리딩을 했을 때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은 이 부분은 틀림없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헤리티지는 보면 볼수록 숨어있는 진주죠. 그걸 발굴해내는 것도 학계, 그리고 관계, 그 다음에 이런 현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그것으로 그 전략자산이 미래 전략자산으로 바뀌는 거는 우리 먹거리랑 바로 같이 변환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화된 문화재를 복원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보존은 바로 전통문화재를 만들어가는 무형문화재입니다. 김 대표가 전통문화를 이끌어갈 도시로 전주를 택한 이유 또한 이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소리문화가 보세요. 한 소리를 중심으로 국악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 이런 곳을 갖고 있는 도시는 전주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한테 판소리가 맥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게 음악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 중에 하나이죠. 그 감정이 전달하는 마디마디에 리듬이 있다는 것. 그 리듬은 우리말로 하면은 세종이 만든 궁상각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궁상각휘 플러스
서양의 음악까지 접목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도 세계의 소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설계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을 가진 1호 로봉도, 파이프 오르간과 똑같이 생긴 1호 로봉도의 모습은 우리 국악기와 유럽에서 듣고 있는 양악 중심의 파이프 오르간. 그 파이프 오르간은 신들의 영역이 있는데 성당에들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저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 원천도 갖고 있습니다. 전주를 일컬어 종이의 고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전통 한지 제조 기법이 오롯이 재현되는 전주 전통 한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천년 정신이 담긴 순수 우리 한지만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한지는 8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 한지 뜨기, 무늬 넣기, 말리기 등 한지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종이를 발명한 이후에 한지는 화지와 더불어서 가장 우수한 종이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저희 기술을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걸 강해가지고 효율은 높이긴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일본은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한지가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는 거는 지금 전통을 추구하고 있는 이집트부터를 시작해서 전국에 19군데, 20군데의 전통 한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가장 많은 전통지를 생산하고 있는 도시이고요. 그 중에 루브르도 그렇고요.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고 이태리 시장에서는 특히 복원용지로는 이 종이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한지의 유네스코의 등재입니다. 한지 유네스코가 등재가 되듯이 홍춘수 선생의 순지의 경우에는 산업화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한지의 표준화나 규격화는 천천히 가더라도 이 작업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산업화의 근간이라는 거죠. 현재 김동철 대표는 국가문화재 10명과 전통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목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선생 또한 김 대표와 함께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칼, 이거 된 거 보죠? 이 가슴, 요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뽕나무 그랬는데? 호두나무 깐데 호두가 주쭉해가지고 왜 우리 지압할 때 쓰는 호두 똥으로 아니고 그 나무, 그게 가래나무라고 그게 최고로 칼집은 좋은 나무를 치는 거고 원장을 그만두시고 나서 또 이런 서울로 안 오려고 전주에서 이것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난 처음에 난 농담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냥 진짜로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달라는 것은 몇 사람 같은 문화재들 전라남북도에 기거하는 사람들 전라남북도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인간 문화재들을 몇 명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싹 바로 그냥 불렀죠. 문화재들 몇 명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제가 이러한 사람이 있고 이러한 해보고 싶은데 같이 우리 협조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5, 6명이 승낙을 해서 골고루 여러 가지에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최초에는 언론에서 그 문화 파트를 맡았습니다. 문화 파트를 맡고 동아공예 대전이든지 다른 무슨 신사위든지 하면서 이쪽 분야만 제가 굉장히 정통하게 됐었다, 풍부한 경험이 있었다가요. 전주의 한국전통문화전당 초대 원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의 고민은 되게 깊었는데요. 어떤 콘텐츠를 전주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속에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 자, 우리도 속에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니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지도 산업화가 해야 되는 것이고 칼도 산업화가 해야 되는데 특히 내년 사이에는 태조의 칼, 이성계의 칼에 대해서 산업화를 스토리텔링 입혀서 산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군이나 질병 등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우리의 전통 철검. 현재 한상봉 선생은 낙죽장 도장으로 사인검을 계승한 국가무형문화재 60호입니다. 한상봉 선생 또한 김 대표와 함께 칼이란 주제로 글로벌 마케팅에 참여 중입니다. 우리 문화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춰질 대로 감춰져 있는데 실은 그것을 드러내면은 세계적인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발굴해내고 그래서 새로운 현대에 어울리는 그런 상품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 또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격려도 해주시고 상당히 우리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한상봉 선생 옆에서 응원군이지 제가 주역은 아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인문학적이고 학문적이거나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이런 거 홍보나 마케팅까지는 해드릴 수 있지만은 정말 최고의 기술은 한상봉 선생 가문에서만 내려오는 거죠. 근대화가 되며 낙죽장도는 맥이 끊어질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한병문 선생이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그의 아들 한상봉 선생이 낙죽장도의 제작 기술을 보존하고 전승 중에 있는데요. 전통 기법으로 해서 새로운 합금이 생겼어요. 그게 304 스테인레스와 316 스테인레스 그리고 440 C로 해서 알루미늄이 아니고 스테인레스 합금이 생기는데 그게 그 기술 수준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칼에 대한 그 아주 디테일한 기술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요 수치 자체가 사실은 고려 청자의 비밀과 같은 것인데 또 이거 말고도 공개 안 하는 히든 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2019년도에는 한상봉 선생님이 두바이에서 일본 칼을 한번 넘어주셨고, 자 올해까지에는 그 평생에 그 전승받은 거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드디어는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다마스커스 기법의 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한상봉 선생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자부하며 우리 전통 문화의 세계화를 묵묵히 실천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들을 우리 전승되어 온 사람들이 아마 발굴해내서 새롭게 제작도 하고 계속적인 어떤 전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전통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수자들과 전수자들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우리의 전통 문화가 더 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문화에서 소외된 분의 첫 번째는 문화재의 길을 들어선 이수자들입니다. 전혀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보조도 받을 수 못하고 농사를 다시 짓거나 택시기사를 가거나 제 주변에 흔히 있는데 전통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서 둥둥 낭인처럼 떠다니는데 첫 번째 그런 분들을 산업화 여건으로 바꿔주는 일을 제가 하는 게 사회적 가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라가 못하더라도 아니면 민간이 조금만 도와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수자, 그다음에 전수조교, 그다음에 문화재는 그 갖고 있는 기술 때문에 최소한의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잘 해결만 한다면은 이것이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방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방에는 벌써 네다섯 분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거를 공장보다는 적고 공방보다는 큰 거에서 이 기반만 닦아주는 것만 해도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 바탕이 된 것입니다. 소외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사회적 가치란 든든한 울타리 속에 정착시킨 김동철 대표.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 전통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 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